네, 안녕하세요. 네, 신홍환사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보세사라는 이제 국가 전문 자격증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보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국가 공인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 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일반인한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일반직 관세 공무원으로서 또는 5년 이상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경력 있는 자들한테 보세사라는 자격에 대해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무조건 전형에 의해서 일반 시험에 의해서 보세사를 이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유명한 자격증이죠. 그래서 요새 이제 면세점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항 항만에 있는 보세 창고에서 이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자율관리 보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 좀 다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보세사를 채용을 해야지만이 보세구역을 자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자격증이고 유명하고, 그리고 물류 관련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자격증 중에 한 개입니다. 자, 보세사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세사. 한문으로 말하면은 요거는 이제 지킬 보라는 거고, 한문으로 하면은 얘는 이제 세금에 관련된 겁니다. 보세사. 그래서 관세, 즉 세금이 보류된 그 물품에 대해서 일정한 보세 구역을 이제 관리를 하는 자가 보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인데, 보세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보세사를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관세 행정에 종사한 자로서 플러스 5년 이상 관세 행정에 5년 동안 관세 행정에 종사한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요건으로서, 두 가지 요건으로서 보세사 자격증을 이제 관성장에 줍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같이 이제 일반적인 전형을 하면 이제 시험이죠.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통과하는 자에 대해서 보세사 자격을 줍니다. 저도 역시 일반적인 전형을 치러가지고 보세사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서. 자, 그리고 이거 시행처는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처. 그렇죠? 시행하는 기관은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성장이 이 기관으로 하여금 보세사에 대한 일정한 전형이나 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 이제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사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제 한 번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공고는 한 3월 말쯤에 시험 공고가 나요. 그래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공고 1을 기준으로 이때 시행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서 시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3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수출입 통관 실무. 통관 실무. 일반적으로 수출 통관 실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꼭 관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관세법, 관세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 배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 관세법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법 아래 이 법에 대해서 유의만 사항을 정해놓기 위한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다음에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자, 시행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규칙에 대한 기재부 장관 령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또 위에만 사용해서 실무적인 이식들, 이거는 이제 관세청장 고시가 있어요. 여러 가지들. 그래서 수입 통관 또는 수출 통관 사무 처리하는 고시가 있고, 과세가 결정 등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 정리를 해놓은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이 이거고, 두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보세 화물에 대한 관리. 보세 화물이죠. 세금이 보류된 화물, 즉 세금 중에서 관세가 보류된 화물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거는 이제 관성장 고시가 있습니다. 보세 화물 관련한 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 구역에 대한 관리. 장소적인 개념이죠. 이것도 역시 관련된 고시 내용이 있습니다. 관성장 고시가 있어요. 관세청장이 만든 고시가 있습니다. 보세 화물에 대한 관리, 보세 구역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이제 시험 범위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자율관리 및 관세에 대한 벌칙들이 있습니다. 자율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자율관리 보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보세구역의 개념 잘 모르시죠? 자율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업체나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보세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자유무역지역도 있어요. 자유무역지역 다 배우게 됩니다. 요거 두 가지에 관해서 관련된 또 그 법률하고 고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수출입 통관이나 보세 화물, 보세구역 이러한 자율관리 측면에서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 벌칙이 있습니다. 관세 벌칙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형벌이 있고 관세 질서벌이 있어요. 형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징역하고 벌금을 내리는 겁니다. 관세 질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과태료예요. 과태료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세 벌칙이 하는데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관세 벌칙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도 상관없습니다. 공인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히 표현하면은 AO입니다. AO라는 개념이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역시 고시가 있습니다. 관성장 고시가 있어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고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20, 그래서 통관 실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한 번에 봐요. 한 번 쉬지 않고 130분 동안 한 번에 봅니다. 한 번에. 그죠? 이렇게 시험이 구성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무조건 40점 이상. 그리고 평균 해가지고 6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겁니다.